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큰 비 소식은 없지만 매년 재위험 지역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또 지난 산불 발생 지역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장마 역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기상 전문가와 재난재해 전문가 모시고 강원도 여름재해 대책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란 강원연구원 박사님, 한윤덕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려와는 달리 강원도에는 아직 큰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 강원도 기상 전망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지난 6월 26일하고 27일, 그다음에 29일에 비가 내리면서 이제 강원도는 본격적으로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베링해 쪽에 상층에 이제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으로 올라오는 걸 지금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강원도 지방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저번 6월 26일하고 27일 잠시 올라왔을 때 그 장마 전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시간당 한 50mm의 강한 비가 한 2~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일 내지 8일 주기로 상당히 매우 불규칙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따라서 강원도는 지금 앞으로 이 장마 전선이 7월 한 6하고 8일 이번 주말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층 향기가 좀 강해서 이때는 조금 아주 영향을 받더라도 아주 약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한 차례 오는 게 이제 7월 한 11일, 그러니까 7월 중순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그때 이제 장마 전선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중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많은 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올해 여름 기상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에도 아시지만 폭염이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폭염 전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은 상당히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티벳 고기압이 상당히 발달을 하면서 아주 유례없는 폭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거하고는 조금 강도 면에서 티벳 고기압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덥기는 하더라도 작년처럼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기온은 봤을 때는 이제 뭐 거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을 보이기 때문에 기온은 그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강수량은 7월과 8월 평년값이 보통 영서하고 영동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한 218에서 417mm 영서, 영동은 이제 180에서 한 330m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한 50mm씩 오기 때문에 강수량은 그 예년과 비슷하겠지만은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8월 달에 이제 아시다시피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층에 이제 기온이 일정하게 상승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불안정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종종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태풍이 문제가 되는데요. 태풍도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 상황을 봐서는 1년에 보통 한 11개에서 13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예년 수준에 비한다면 아마 금년도에는 한 하나 내지 3개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강원도 기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박사님 지금까지 매년 여름철 좀 장맛비로 인해서 강원도 역시 좀 피해가 상당한 편이었죠. 네, 사실 2010년, 11년 기준으로요, 피해가 과거에는 굉장히 컸고요. 그 이후로는 비교적 없거나 작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국가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시점에 대략 연간 67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액은 연간 1조 7천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차원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연간 27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연간 6,500억 정도의 피해가 나고요. 네. 이게 국가 전체로 누적을 보면 5조 2천억
정도의 피해가 났고요. 복구액이 7조 7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대략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인데요. 사실 이 장맛비가 보통 우리 기상예보과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보통 그것들이 중부지방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이 산악 지역에서 대략 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는 특성이겠죠. 네. 여름철 재해 피해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강원도가 좀 계절적인 재난, 이제 자연재해가 참 빈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도내 자연재해 발생이 좀 잦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강원도는 산과 바다와 하천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시는 만들어질 때 방제 기준에 의해서 도시 설계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구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 관망, 배수 관망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요. 설계 용량 범위 내에서는 다 커버가 되죠. 네.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어딘가 손을 대면 원래 거기로 잘 분산돼서 흐르던 물들도 한 곳으로 쏠리게 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네. 하류 쪽에서는 결국 큰 피해로 귀결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설프게 손댄 자연은 많이 갖고 온 도시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강원도가 자연재해에 있어서 좀 취약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좀 강원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름철 장마 기간보다 여름이 끝나고 이렇게 좀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위험하다면서요? 예, 그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강수가 있으려면 많은 수증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보면 이제 북태평양과 외국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을 때는 같은 동일 성질의 기단 내에 공기 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큰 변화가 없지만은 이제 이따가 이게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고 이제 북쪽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로 이제 상충된 성질의 대기가 부딪히다 보니까 네. 이제 크게 대류온이 발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많은 강수가 오는데 그것이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원도의 지형 요인 때문에 산악 때문에 이게 산악이 이제 결국은 대기를 이제 그 수평을 움직이는 것 갖다가 상승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강수를 유발하는 네. 요인을 자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쪽을 밀고 올라갈 때보다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끝날 무렵, 그다음에 한기가 내려올 때 오히려 더 상당히 강수 구름을 아주 크게 발달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보다가는 끝난 뒤에 가을이 이제, 오는 시기에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고 또 가을이 되면은 그때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저런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태풍이나 기압골이 통과하는 그 통로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그다음에 북쪽에서 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또 해필이면 이때 찬 공기 내려올 때 많은 수증기와 바람 이런 걸 갖고 있는 태풍이 만약에 같이 올라오게 되면은 더 심한 강수를 뿌리고 이것이 바로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오히려 계절이 바뀌는 여름 끝자락에서 가을 초입에 네. 그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제 강원도 강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요. 대형 장마나 태풍 등 이제 여름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기상 관측으로 미리 좀 예측을 하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예, 큰 강수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규모가 상당히 좁거나 돌발적인 것은 그게 뭐 장기간에 거쳐서 예측하기가 힘들지만은. 대규모와 큰 규모의 이러한 강수 현상들은 지금 현재 보면 아시다시피 기상청에서는 뭐 기상 위성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각종 장비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큰 규모의 이런 부분들은 먼 거리에서도 위성이나 보통 뭐 공중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사진을 찍지만은 그분이 큰 규모는 잘 나타납니다. 네. 근데 작은 것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대형 재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네. 한 일주일 내지 가까이는 뭐 3일, 이틀 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태풍이 올라온다든가 큰 강수가 있을 때는 사전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연 특정한 지역에 좁은 지역에 얼마만큼의 강수량이 집중될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이 굉장히 계곡과 산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좁은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이제 많이 이제 틀리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강수가 이렇게 예측이 될 때는 지역 구분 없이 도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사전에 대비한다면은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재위험 지역의 피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좀 대비하거나 준비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해왔던 일들이 그건데요. 네. 그러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기상 변화랄까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네. 피해를 입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토건 방제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네. 토목 건축 기술에 의해서 재해 위험지라고 판정이 난 곳에 대해 이제 재해 위험 요인 해소 그 중앙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위험 요인 해소 사업을 합니다. 작게는 뭐 10억 단위에서 아마 100억 단위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금액들이 큽니다. 그 네. 사업들은 그렇게 하나 해서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 지구라고 특별히 판명은 안 나는데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보통 사각지대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으면 이제 재위험화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경험으로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지역, 지구, 지점은 우리가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의 속도보다 새로 생기는 속도가 더 빨라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개인과 마을 단위의 사회적 관심과 뭐랄까 주의력으로 그걸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건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여지 바깥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보통 피해는 그런 데서 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마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3일 또는 열흘 전에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태풍을 이렇게 봐도 24시간 전에는 제주도 남방 몇 킬로까지 온지 알아요. 오고 있으니까. 예, 네. 6시간 전이면 한반도 기준으로 어디까지 온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응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런 슬픈 일들을 계속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마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강원도는 지난 4월에 산불이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산사태나 토사 유실 사실 2차 피해 우려가 좀 굉장한 상황이거든요.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산불 지역에는 이미 아마 그 산불로 인해 갖고 나무라든가 게 풀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맨 땅에 그냥 드러나 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데에서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는 이 강수 이런 부분이 이제 큰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 관계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기상 정보를 일단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의 그 지역별로 그게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서 대처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마철 집중 후 이제 더 나아가서 태풍 등과 같은 이제 여름재가 있잖아요. 여름재 대비의 필요성을 좀 언급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여름철에 보면 아시지만 국민들 생활에 이제 폭염이 되고 대부분 이제 그 휴가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을 이제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태풍이 오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사전의 대비책이 조금 국민들이 좀 소홀하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자리도 이제 그런 데 대형 재난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2002년 8월 30일 때 태풍 루사라든가 11년에 뭐 7월 입자하지만 춘천의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갖고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뭐 여러 가지 집중호우라든가 뭐 한꺼번에 하루에 뭐 한 80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어차피 잔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대비책을 세우고 그래야만이 합심해가지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조금 그런 거에서 의식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또 행정 쪽에서는 관계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상청과 유기적인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생산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요. 그 앞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보 정확도 향상하는데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생산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도민 여러분께 장마철, 뭐 유의사항 등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네, 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들이 깨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인데 소셜 딜레마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 하면 재해 대비는 행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나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천해야 될 건 하지 않고 또 안 했으면 하는 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본인의 그 합리성에서 비롯된 건데요. 각각 그 소셜 패닉과 소셜 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해가 나고 무슨 일이 나면 물건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공포심에서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하는 게 그 뭡니까? 소셜 패닉에 의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셜 펜스 같은 경우는 깨어진 공중전화 현상인데요. 그 신고하면 빨리 고쳐줄 텐데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보여지는가 하면 도심 속에 배수구에 담배 꽁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게 다 막거나 그럴 텐데 치웠으면 좋겠는데 안 치우고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깨야 될 건 소셜 딜레마에 관련된 그러한 현상들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내야지만이 여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과장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강원도는 뭐 지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집중호우, 태풍, 폭염 어떻게 보면은 자연 재난에 골고루 이제 갖고 있다. 또 겨울에는 대설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기상 예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주는 그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도 좀 저희들이 생산하고 전달되는 정보를 좀 많이 믿고 좀 많이 따라주고 사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대처하는 데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신다면은 뭐 자연재해는 충분히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이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과 한윤덕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